저희가 시작 전에 재미로 브릿지 어워즈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처음으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 위험을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오님께 파이어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과거.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 아직 제가 PC 세팅을 원위치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직 뒤통수를 못 보여드린 거 양해 바라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데이터는 제가 12월 거를 포함을 시켰고요. 월데이터는 아직 내일부터 포함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11월 급락 지속 중 11월 반등 하나. 네. 오늘자로 국토부 실거래가를 계약서 다운받아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모든 자료는 나와라. 네, 이렇게 오늘 자료가 되게 많아요. 항상 많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근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매일 하는 거는 좀 스킵 좀 하고요.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자료실에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지금 방송한 거 어워즈 받은 거, 네, 재밌죠? 네, 이거 상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마감 시황, 저녁 때는 마감 시황, 오전에는 세계 증시,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사모 진행 중이죠. 예수 매상 시점 브릿지에서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네. 그 매수 예상 시점은 이런 보조 지표를 여러 가지 각종 지표를 갖고 있고요. 이제 매수 후보 아파트도 공개를 했죠. 저는 14개 중에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요청하신 것도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헬리오 만들었고 어저께부터 파크리오를 만들고 있거든요. 파크리오 만들고 나면 그 다음 3번 타자가 여기서 3번 타자가 음마 아파트를 하나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심 아파트 지금 16개나 돼요. 이거 완전히 강행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한 2, 3일에 하나씩 막 만들어 가지고 1월 말에는 마지막 신반포스 2차까지 일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죠. 반토막 이상 났을 때 그것도 한참 한 1년은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 말씀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멤버십 방송은 멤버십 코너에 나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방법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기 멤버십에 가면 있어요. 핸드폰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저는 세계 대공황 시작됐다고 봐요. 주식이 먼저 빠졌고 그다음에 코인이 빠졌고 이제 부동산 빠지는 중이죠. 사람들이 못 느껴요. 지금 대공황 중인 걸 못 느껴. 대공황도 3년 넘게 빠질 때 처음에 1년 동안은 그게 대공황인지도 몰랐대 다들. 네, 브로마이드는 1월 달에 제가 또 새로 신규 만들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일본 가서 한번 올렸나? 네, 그렇죠. 요게 10월 여기 안 나오냐? 네, 요게 10월 달, 요게 11월 달, 요게 12월 달인데 11월 달은 아직 보름 남았죠? 그래갖고 10월 달이 제일 급락을 했고 11월 달에도 급락 지속인데 12월에 뭐가 달라졌냐면요. 자, 보세요. 오늘 데이터를 앞에 그러니까 12월 열흘치 정도를 그러니까 보름치를 넣은 거예요. 자, 어제 오늘 자, 여기서 이거 확대해 볼게요. 확대. 여러분들 노안이신 거 알아서 자, 노안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자, 어제 오늘 당연히 11월은 바뀔 게 없고 10월은 바뀔 게 없고 11월이 조금 길어졌죠.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요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됐죠. 더 내려왔죠. 그 대신 12월 데이터가 양봉이죠. 월초에 쭉 올랐다가 월말에 조금 밀리고 있어요. 어쨌든 워낙 급하게 빠져서인지 약간 반등.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급등이나 이것도 아니고 하락이 멈췄다 정도로 봐야겠죠. 자, 어제 오늘. 그 대신 월 데이터는 12월 건 아직 안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넣을게요. 왜냐면 종목 거래가 몇 건 안 돼가지고 지수에 큰 변동이 없어요. 자, 일단 상승 하락 종목수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에서 한 종목이 있네요. 대치 레드펠인데 91제곱짜리예요. 이게 2억 8,500 하락해서 29억 1천만 원에 신고됐어요. 근데 그것도 11월에 두 건이나 됐네. 근데 같은 달에 34억 8천이 있고 29억 1천이 있어요. 이거 하여튼 8%나 하락했네. 야, 이제 강남도 빠지네. 신기하네. 강남 안 빠진다며.
자, 강남구 D그룹입니다. A, B, C, D 중에 40개 종의 거의 뒷부분에 있는 거. 도곡 삼성 레미안인데 59제곱짜리가 4억 9천 하락해서 16억 5천이에요. 와, 22.9%야. 생각해보세요. 21억 4천이 16억 5천이 된 거예요. 뭐 최고가 대비는 더 하락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송파구 A그룹인데 조금씩 하락했네요. 이렇게 저 위에 있네요. 헬리오가 2건이 신고됐는데 하나는 18억, 근데 2건이 뭔지 모르겠어. 여기에 17억 1천, 그러니까 2건 새로, 그러니까 이번 달 11건이 신고됐는데 오늘 신고된 거는 2건이야. 그 전에 9건이 있었겠죠. 11월에 신고된 게. 거래가 엄청 터지고 있네. 근데 그 900만 원 하락했으니까 거의 보합이죠. 보합. 어제 선방하고 있네. 어쨌든 얘가 16억대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천 파크리오인데 오늘 16억 7천에 신고됐는데 17억 7천이 16억 7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 하락했네. 1억. 아니야, 5천만 원 하락했나? 아, 이번 달 평균이네. 그러니까 16억 7천이 신고됐는데 이번 달에 이미 17억 7천이 신고된 게 있으니까 평균 가격은 17억 2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가격끼리만 계산하면 뭐 5천만 원 하락했는데 실제로는 1억 하락한 거죠. 자, 보세요. 헬리오도 16억 6천 나왔어요. 파크리오도 16억 7천이 나왔어요. 지금 16억대가 막 나온다니까. 자꾸 그 신저가를 깨고 있죠. 야금야금이지만 실제로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계속 하락 중이니까. 근데 거래가 안 되다가 빠지는 거는 전고점 대비 폭락한 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자, 이번에는 또 어디 나오냐? 상일동에 뭐 조금 하락한 게 있네. 뭐냐? 그러니까 고덕 베네루체가 59제곱짜리가 9억 2,500이 신고됐어요. 얘가 10억이 깨져가지고 쇼킹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9억 2,500이야. 이제 확실하게 9억을 굳히고 있죠. 하락한 건 조금이지만 전고점 최고가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거죠. 자, 양천구 B그룹인데 여기에 목동 11단지 66제곱짜리가 14억 8,250에서 12억 5천으로 2억 3,200만 원이 하락했어요. 15% 많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B그룹인데 하나가 신고됐네요. 이렇게 보니까 별표 있는 거 보니까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들어. 이편한 신촌 1900세대니까 세대수도 많지. 자, 이 중에 59제곱짜리가 11억에서 10억 7,250으로 근데 이거는 평균 가격이었는데 실제로는 11억에서 10억 4,500이니까 6천만 원 하락한 거지. 이걸 지금 평균 가격으로 하니까는 약간 덜 떨어진 거로 보이는데 이게 같은 달에 2건 이상씩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거를 좀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까라 생각 중이에요. 자, 이번에는 노도강 C그룹인데 어저께 며칠 전에 보니까 노도강에서 엄청 많이 하락했죠. 이번에는 창동주공 3단지 49제곱짜리가 5억 5천에서 5억 2천으로 3천만 원 하락했네. 크진 않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성동중은 A그룹이네요. 이게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를 묶은 30개 아파트 단지 중에 ABC 중에 A그룹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하락했나 이렇게 볼게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기름 동부 센트레빌 59제곱짜리가 9억 500에서 뭐야 이거? 이거 또 직거래겠네. 또 뭐 증여거래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어쨌든 9억 500에서 5억 400으로 아니 5억 4천으로 3억 6,500만 원 하락했어요. 40% 하락했어요. 40%. 그야말로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이겠네. 야, 뭐 이따위 거래가 있냐. 이번에는 C그룹이네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C그룹 쬐끔 하락한 거. 녹본 북한산 푸르지오 84제곱짜리가 8억 7천에서 8억 7,800에서 8억 7천으로 800만 원 하락했네요. 별로 하락한 건 아니죠. 그러나 고점 대비로는 계속 하락한 거래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8억대가 시대가 돼 버린다니까. 자, 이번에는 금강구 B그룹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관악 벽산 5단지 84제곱짜리가 6억 2천에서 5억으로 1억 2천 하락했어요. 20% 하락이에요. 20% 하락 많이 했죠. 자, 이번에는 경기 일산으로 넘어갈게요. 2건 있네요. 2건 딱 보니까 후곡마을 주공 아파트가 68제곱짜리가 4억 7,900에서 4억 1,500으로 6,400만 원 하락했는데 13% 하락. 그 다음에 일산 위시티 3단지가 145제곱짜리 대형 단지가 8억 3천에서 7억 5천으로 8천만 원 하락, 10% 하락. 또 어디나 볼까요? 부천 중동인데 저기 왜 있네요. 중동 팰리스네요. 59제곱짜리가 6억에서 5억 2천으로 8천만 원 하락, 13% 하락. 뭐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하락하는 게 그러네요. 경기 광명도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광명 이편한 센언니 센트레빌 네 84제곱짜리가 10억에서 8억 8천으로 1억 2천 하락했어요. 12% 하락했네요.
자, 이번에는 수원 광교인데 여기 딱 보니까 뭐 조금이네. 59제곱짜리 광교 원천 레이크 팰리스겠죠? 이게 아마 구형 아파트 보세요. 99년도 아파트인데 레이크 팰리스로 이름 바꾼 걸까요? 이거 이름 바꿔가지고 제가 한 두어 달인가는 이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이름이 바뀌면은 제 엑셀에서는 검색을 못 하잖아요. 아, 이름 바꿨으면 저한테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59제곱짜리가 4억 2천에서 한 달 만에 3억 8천으로 4천만 하락, 9% 하락. 자, 이제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건 명목지수인데요. 여기서 지금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워낙 급락을 하다가 살짝 멈춰갖고 살짝 반등을 해. 그러다가 결국 내가 볼 때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빠진다고 이거. 쉬었다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물가가 전월 대비 0.1%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한테 더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1데이터로만 보면. 월 데이터로 또 이거는 시가총액상이 100개고 400개 단지를 해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센 놈들이 반등을 주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번 달은 상승 종목 수랑 하락 종목 수랑 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전세수급 지수 계속 빠지고 있고요. 매매수급 지수 전세수급 지수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수급 지수 막 빠지다가 KB는 살짝 이제 저점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그리고 초록색인 부동산원의 매매수급 지수도 계속 빠지는 중입니다. 거래는 완전히 뭐 죽어가지고 뭐 답이 없고. 어쨌든 월간으로 보면 명목지수입니다. 왼쪽은 400개 단지로 즉 55만 세대 시가총액 40%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40%를 반영하는 55만 세대를 가지고 12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구별 지수를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 주요 지역 11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10개씩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지수를 만든 건데, 그 하락속도가 급하다가 진짜 지난달 송파구가 약간 덜 떨어지죠. 그리고 이번 달은 반등하는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강동구가 급하게 빠지죠. 분홍색. 뒤늦게 빠지는 거야. 거기다가 노도강, 금강구가 또 급하게 빠지죠. 그러나 서초구 안 빠져. 용산구 안 빠져. 강남구는 찔끔 빠져. 아까 봤잖아요. 동부센트럴 이런 거 빠지는 거 보세요. 살살살살 빠지잖아. 그리고 경기 수도권은 뭐 멈춤이 없어. 그냥 빠져. 그냥. 이거는 어디가 많이 빠진다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 자, 여기다가 물가를 반영하면 최근에는 물가를 반영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별로 안 오르죠. 전월 대비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2달 연속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실질지수에다가는 플러스를 해주니까 오히려 얘가 덜 떨어지거나 더 오르거나 그래요. 아직 그 대신 12월 건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내일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월간으로 보면 10월 달은 이미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는 끝났어요. 11월이 한참 되고 있는데 강동구 많이 빠지죠. 1등에 1등. 송파구는 안 빠지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요. 왜냐면 송파구가 2달 연속 폭락을 했었거든. 그러면서 강동구를 끄집어 내렸어. 자,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인데 안양 평촌은 하락이 더 커져요. 그다음에 경기 광명도 하락이 커져요. 수원 광교는 지난달에 6건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플러스가 나더니 이번에는 20건이나 신고되면서 대폭락을 하고 있어. 광교. 야, 완전히 광교가 폭락하네. 과천도 폭락하는 게 보이죠? 과천은 멸실된 아파트 이후에 신규 입주 단지는 제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개 중에 한 5개도 안 돼. 근데 이게 여기서 대장주는 원문동의 과천의 레미안 슈르, 걔가 막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천이 폭락하는 게 강동구랑 항상 같이 갔어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항상 강동구랑 과천이랑 한 쌍이었다. 왜? 서울에서 2급지인 강동구와 경기도의 1급지인 과천은 삐까삐까한데 오히려 과천이 더 비싸요. 비슷한 연식이나 이런 거 따지면. 여기가 쾌적하고 오히려 강남이 더 가까워. 뭐 새벽 같은 데 가면은 거리가 훨씬 가까워서 강남이 더 가까워. 자, 이건 지난주 거 주간 단위 부동산원과 KB 주간 매매가 지수인데, 맨 빨간색 매매가 하락률보다 파란색 전세가 하락률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전세가 대폭락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위에 거는 주간 단위고요. 이거는 누적이거든요. 누적을 보나 주간을 보나 뭐 계속 빠지는 거 어떻게 플러스가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이거 전세는 마찬가지고요.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나? 2시에 나오면은 뭐 낙폭이 좀 줄었다고 그러려나? 하여튼 낙폭이 더 커졌다고 그러려나? 계속 하락이니까. 이거 보세요. 기울기. 특히 노동항 기울기는 진짜 3년 전에 주가를 깼다니까.
이거는 호가지수예요, 호가지수. 그러니까 실질 지수로는요, 4, 5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들도 많아요. 막 3억씩, 4억, 2억씩 떨어지니까. 왜냐면 고가 단지가 뭐 30억짜리가 3억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눈에 안 띄는데 6억짜리가 2억 떨어지거나 이러면 되게 크게 수익률로는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400개 단지로 만든 89년을 100으로 넣고 한 그래프 IMF 때 이거 실질지수예요.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만큼 시작된 거예요. 이만큼 시작된 거예요. 큰일이야. 장기적으로 하락할 텐데. 그렇지만 저는 연구 잘해가지고 대반등을 노리고 아파트를 살 겁니다. 왜? 내가 5년 만에 9억 2천 수익을 남겨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고점 되면 한 6억 떨어졌어요. 근데 한 2, 3억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야지. 그러면 고점 대비 6, 7억, 7, 8억 떨어졌으면 그 완전히 대박 아니에요? 빠져도 5천만 원, 오르면은 5억이야. 그런 여러분들 굿배팅 찬스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와이프가 신축을 사재요. 그래서 저는 고덕 쪽에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송파구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많이 떨어지면 거기가 좀 비싸잖아. 근데 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디까지 하냐.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하는 거 보세요. 과천 폭락하고 용인수지 뭐 어디 폭락 안 하는 게 없어. 폭락하면요. 여기 닷컴 버블 때는요 6년 동안 봐야 되니까 6년 동안 오히려 그 IMF 때는요 8년 동안 하락이지만 반등했다가 빠졌다고. 여기는 반등을 별로 이렇게 못했어. 근데 저는 이번에 세게 반등하는 지역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걸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반등 찔끔하고 3년이나 5년 있다 보면은 더 박살나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아사모랑 같이 종목을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아마 내일쯤이면 제가 파크리오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완성된 거를. 그리고 나서 2, 3일 있다가 음마를 하고, 원래 1월부터 우리 그 아사모 회원들 거를 하기로 했는데, 뭐 조금 더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를 끊어야 되니까. 그 마레프가 1번이거든요. 제일 먼저 신청하셨어. 그분은 제가 그 세팅비를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해줘서 그 대신 이제 앞으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6개야. 이틀에 하나씩 만든다고 그래도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리고 계속 AS를 해야 되고, 대신 나중에 탈퇴하면은 그 대신 그 종목은 끝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탈퇴인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제가 한 3개월에 10,000원 정도의 그냥 인증비 정도, 10,000원만 이렇게 쏴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탈퇴 안 하고서 계속 이 종목을 해야겠구나, 라고 할 테니까, 내년 3월부터, 네. 자, 거래량입니다. 거래 지난달 558건으로 끝났고요. 이번 달 600건인데 여기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135건의 그 직거래 청년주택인지 생활주택인지 같은 금천구랑 LH랑 그 직거래를 한 거 있죠. 그게 포함돼 갖고 약간 왜곡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빨간 게 금천구 그 135건 때문에 좀 과대계상, 눈계상 된 거예요. 실제로는 한 700건 정도 되려나? 지금 시뮬레이션으로는 770건으로 시뮬레이션 되는데 이거보다는 더 줄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대계상된 것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과대계상되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볼 땐 700건을 못 넘을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600건도 안 되다가 뭐 600건 후반이나 700건 정도 되면 거래 폭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이제 죽었죠. 670, 610, 558 하다가 770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700건을 살짝 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될 것 같다. 이거 앞으로 776건의 시뮬레이션보다는 계속 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850건으로 시뮬레이션 됐잖아요. 그게 왜곡된 데이터가 하나 확 들어가면 앞으로의 시뮬레이션도 약간 과대계상, 윤계상 이렇게 됩니다. 전세 거래는 꾸준하고 특히 연말에는 항상 성수기였는데 올해도 전세 거래는 좀 매매 거래에 비해서는 많이 늘 것 같아요. 하여튼 22년 동안을 봐도 가격대별로도 계속 실거래가가 빠지고 특히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죽은 모습 보이죠? 이게 닷컴 버블 때랑은 반대다. 닷컴 버블 때는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랐는데 이번에는 거래가 줄면서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달 오차가 난 게 저기서 오차가 난 것 같아요. 거래량 때문에. 91년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얘네들이. 자, 특히 보시면 2016년, 17년 보면은요, 13,000건, 뭐 14,000건, 15,000건 이렇게 거래되다가 작년에는
5,000건을 못 넘더니 2,000건을 못 넘더니 올해는 1,000건 겨우 넘다가 이제 600건대 되다가 이제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당연히 폭락을 하지.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는 2008년이 많았지만 그 직전에 14,000건 되다가 6,000건으로 줄었어. 아니 거래가 폭락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00건으로 대로 줄었어. 그러니까 폭락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상승론자들은 거래가 안 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인정 못 한대요. 그래도 시세라니까. 그러면 이번 달은 오른 거야, 내린 거야? 거래가 몇 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개념이 없다니까.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조지표들 지난주 거지만 전세수급지수 계속 꺾이고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야금야금 올라갈 때도 얘는 그 전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다 빠지고 있었어. 전세수급지수, 매매수급지수. 그리고 얘가 본격적으로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KB나 부동산은 계속 덜 빠지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폭락하죠. 5월달 이후로. 5월달 이후로 갑자기 폭락합니다. 왜? 추세선 무너지는 게 이게 5월달이거든요. 이게 5월달. 3, 4월달에 잠깐 반등하다가 그러다가 또 10월달에 폭락을 하죠. 여기도 지지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도 지지선이 있어서 이게 크게 깬 거고요. 여기서도 지지선인데 항상 크게 깬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이따 나올 건데, 자, 이거는 5년 동안의 보조지표를 봐도 전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한참 더 망해야 돼요. 자, 22년 동안의 보조지표도 다 망합니다. 항상 선제 지표가 전세수급지수가 먼저 꺾였어요. 매매수급지수도 먼저 꺾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나중에 얘가 꺾이면서 폭락이 오는 거죠. 얘는 보조지표들이. 항상 보조지표가 선행지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다이버전스. 지수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가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거. 이거는 곧 대폭락이 온다. 변곡점이 온다.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22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KB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월 데이터를 제가 약간 주봉으로 가공을 한 거예요. 왜냐면 KB 데이터도 2010년인가 몇 개 없어. 그 전 게 없어. 2000년대 초반 게 없다니까. 저는 다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10월 달에 부딪히고요. 월간 데이터입니다.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추세선을 깨느라고 5월 달에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요 지지선을 깨느라고 10월 달에 또 폭락을 했죠. 이게 뭐냐면 요 파란색 선이랑 노란색 선은 같은 건데, 파란색 선은 산술 지지선이에요. 1차 함수, 아니 지수함수고요. 노란색은 1차 함수예요. 같은 지지선인데 이 차트를 지수함수로 지지선을 긋느냐 산술 차트로 지지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희한하게 공통적으로 폭락이 왔어요. 이거. 그리고 2년 전 동월비 요거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있다가 상투가 왔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 지표는 지금 C 국면인데 15년 전인 버블 세븐 고점이 아니고 30년 전인 노태우 대통령 고점일 때랑 상당히 똑같다. 왜? 이게 2년 전 동월비에 2년 후에 고점, 6개월 후에 고점을 치고, 이번에도 4월 달에 고점 치고 10월 달에 6개월 후에 고점을 쳤다. 근데 버블 세븐 때는 같은 달에 쳤다. 왜? 워낙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이때는 거래가 줄면서 올랐고 상승률이 줄면서 올랐다. 그런데 91년에도 거래가 줄면서 오르고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다. 근데 버블 세븐 때는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랐고 상승률도 폭발하면서 올랐다. 7%씩 나왔다니까. 우리 작년 한 1년 전 보면요 1%씩이야. 1%씩 야금야금이야. 그것도 시가총액 100개인데 지금 그걸 도식한 게 이겁니다. 2년 전 도올비 요 고점과 요 고점이 같다. 즉 1파, 2파, 3파, 4파, 5파 갈 때 얘는 1파, 2파, 3파, 4파, 5파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왜? 2년 전 동월비가 자꾸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뜻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버블 세븐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엄청 폭발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많이 폭발한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오른 거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고점이 2년 전에 비해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는 거랑 이렇게 누워서 오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거를 보면 이 변곡점이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서울 아파트의 가장 바닥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랑 똑같이 바닥을 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두세 달 먼저 칠 수도 있고 두세 달 늦게 살 수도 있고, 그걸 계속 추적하는 게 아사모입니다. 굶어 죽는 모임이 아니고요.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팔았다는 얘기는 이미 수익이 몇억, 10억, 15억 이렇게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제가 11명의 매도 사례를 소개시켜드렸던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지. 근데 지금 와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 2억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전부터 빠져. 옛날에는 자고 나면 1억씩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하락장에서는요, 자고 나면 1억 2억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전부터 1억 2억 빠져갖고 자고 나니까 2, 3억 빠져. 지금 시장이 그렇다니까. 갭으로 떨어지면요, 물린 사람들 못 팔아요. 어차피 2년도 안 됐잖아 아직. 근데 그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2년 있다가 어차피 2년 있다가 수익도 안 나니까 양도세 낼 일도 없겠네 뭐. 지금은 작년 10월달 고점은 91년 5월달 고점이랑 아주 정확히 매칭이 되는데 2년 전 동월비가 정확히 6개월 후에 고점 치는 거랑 일치하더라. 근데 닷컴 버블 때는 약간의 4, 5개월의 오차가 있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요거는 아사모에서 계속 방송할 거고, 나중에는 이거 아사모에서만 할 겁니다. 추세 분석하는 겁니다. 함수로 다 만들어가지고 추세 분석하는 거.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1년 동안 오른 거를 올해 1년 동안 다 뺐죠? 왜?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1년 거 올라간 걸 빼는데 8년이 걸렸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1년 오른 거를 5년 걸렸고, 근데 이번에는 1년 만에 뺐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세대 상단까지도 못 갔잖아. 중기심선에서 얻어맞았잖아. 10월 달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60년부터 카운팅하면 아직 이거는 전세 수급 아니 전세 매매 비율인데 15년 사이클. 이거 아렌지빵님께서 이거 연 카운팅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15.6은 15.6은 맞고, 이거 잘못됐나? 6, 7, 8, 9, 6, 7, 8, 9, 10, 11. 아닌데? 맞는데? 14년 11개월 맞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계산할게. 이게 연도가 조금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나중에 볼게요. 어쨌든 이번에 상투 치고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투 치고서 꺾이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왜? 매매가가 더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전세도 하락하지만 매매가가 더 급하게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는 매매가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했고요. 여기다가 그 레인지 오실레이터, 소나, 코포크, 스토캐스틱, RSI를 치면 대입을 하면 우리가 바닥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3차 대전이 나도 바닥치고 올라갈 때는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그리고 조정파와 상승파가 너무너무 똑같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트가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세트로 폭락을 한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지수의 저점과 그런 거를 여기다 넣을 건데 아직 파라볼릭을 안 넣네. 여기에 스타캐스틱,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다 넣었어요. 이걸 아사모에서는 계속 할 거고, 내년 1월부터 아사모는 정식으로 출범하는데 미리미리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께 제가 그래서 혜택을 드렸어요. 등록비 그 대신 10개까지는 좀 싸게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원래대로 받고 있어요. 이게 노가다가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자, 연 단위로 올해 1년 내내 빠지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대통령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5년 동안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5년 동안의 궤적을 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2명의 좌파와 우파의 대통령을 평균을 했더니 좌파 대통령 때 폭등을 하더라. 5년 동안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80몇 프로가 올랐다. 근데 보수 대통령은 둘 다 김영삼, 이명박 마이너스로 한 18% 마이너스 나서 끝났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더 마이너스가 더 났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정부인 줄 알았더니 우파 정부 되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급락 지속 중입니다. 근데 12월 1데이터를 보니까 약간의 반등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월 후반으로 가면은 또 다시 밀릴 수도 있고, 또 반등을 해봤자 약간 그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아니면 쉬었다 빠지는 거, 이 정도로 봐야지. 어쨌든 시장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매집이 최근에 사는 사람 싸게 샀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도 물린다니까.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할 거예요. 자, 내일부터는 월간 데이터까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걸 안 했네. 이거 털어놔야겠다. 다시요. 이렇게.
34년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좀 더 시점을 좀 정확하게 맞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판 게 여기였습니다. 여기 물량이 여기에 지금 쌓여 있어요. 10억에 거래했는데 11억에도 거래가 나오고, 저는 이거를 8억에서 7억 정도 오면은 올 연말에 살 거라고 저는. 쇼킹하게도 저는 내년에 살 거예요.